굿바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봐야겠어요. 또 연휴 끝나서 상담 접수 종목이 더 많습니다. 할인 먼저 보죠.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2,930원에 20% 보유자 분입니다. 분홍님, 몇 달째 박스권에서 행보 중입니다. 기회비용 아까워서요. 어떻게 할까요? 하시네요. 기회비용이란 말을 안 쓰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를 요즘 유튜브라든지 또는 뭐 주식 전문가들이 하도 이야기를 해서 기회비용이 아깝다 생각하시는데 주식이라고 하는 건 기회비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걸 안 사고 다른 종목 샀으면 수익 낼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까? 100% 무조건 납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A와 B를 선택했을 때 둘 다 이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어느 게 더 크다를 판단하는 건데 이걸 안 사고 다른 종목 샀으면 수익이 난다는 보장하에서 보면 기회비용이 맞는데 그게 아니면 기회비용 아닙니다. 다른 거 사서 물렸을 수도 있고 더 크게 망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비용이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지 마세요. 그 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좀 사전적 정의를 잘 다시 한번 국어사전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회비용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투자하신 거고요. 하림이라고 하는 기업을 지금 투자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까, 그 상황에 이 종목이 어울릴까를 봐야 되는데 지금 식량, 여러분들 아마 식탁 물가 올라가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설날 때 보시면은 와 이거 밥값이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뭐 이렇게 식자재 가격 올라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올해의 큰 이슈는요, 코로나 때문에 농사가 작년에 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가축업도 좀 잘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식량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식량난이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할인과 같은 기업들 또는 식량 기업들, 또는 식음료 기업들 다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종목은 내가 가지고 갔을 때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갔을 때도 수익이 계속 안 나고 망가질 수 있을까 아니면 올라갈 수 있을까 보면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 당장 보면은 적자가 최근에 좀 크게 났다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나쁘다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매수 가능 사인 드리도록 하고요. 밑으로 빠졌을 때 2,500원 정도 또는 2,500원 미만으로 빠진다고 했을 때는 더 큰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싸게 더 많이 살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저는 빠졌을 때도 더 살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잡아가자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인에 대한 답변 주셨고요. 다음은 SM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접수됐는데 두 분이 보내주셨어요. 황라이언님, 불고기버거님 두 분 다 수익 구간입니다. 2,850원에 사셨대요. 어찌 판단해 주십니까? SM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이제 회원들하고 저 1,800원대 여기 있을 때 사고는 싶으나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우리가 사게 되면은 상한가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종목을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정말 괜찮은 기업입니다. SM라이프 디자인도 정말 좋은 기업에서 저기서 샀으면은 유리할 수 있었으나 그랬으나 지금은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실제로 저기선 좋아 보였지만 지금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들고 계시는 분들은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흐름상 지금 올라가지 못했던 고점 자리가 항상 고지였던 게 2,600원인데 뚫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원까지 추가 상승의 여력은 있으니까요. 다 매도하지 마시고 분할 매도로 매도하시는 것이 좋다. 그러나 달리는 말에 잘못 올라타게 되면 여기서 빠질 때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종목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실력에 딱 맞는 매매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 유보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유보 답변 건네주셨습니다. 그 전략 내용 여러분 잘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이 SY입니다. 문자로 들어왔어요. 4,830원에 15%. 연말 연초 스펙타클한 흐름이네요, 이 종목. 일단 요 종목도 회사 자체가 막 엄청나게 좋아서 올라온 기업은 아니죠. 적자가 많이 나오고 있고 회사가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받은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음압 병실이라던가 또는 이제 패널 이런 것들 만든다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음압 병동이 부족해. 그럼 얘들 좀 이득 보지 않을까? 데크 설치하고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온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런 기대감으로만 계속 출렁거리다 보니까 지금은 기대가 많이 빠졌고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다시 올라갈 이유가 모멘텀이 사라졌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지금 당장에 매수할 만한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 자리가 나올 수는 있으나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잡겠다라는 것은 기술적 대응이 가능해야 돼요. 그 말은 손절 자리도 잘 잡으셔야 되고 차트도 잘 볼 줄 알아야 되고 거래량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저는 매수 유보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유보 답변으로 SY 정리하겠습니다. 풍국주정 들어와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신규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대표적인 품절주 중 하나 아닙니까?
그렇죠. 품절주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지금은 주식 발행 주식수가 1,200만 주가 발행이 되어 있는데 지분이 대주주가 68%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850만 주가 묶여 있죠. 그러니까 유통되고 있는 주식이 상당히 좀 부족한 종목이기도 해요. 거기다가 회사가 뭐 나쁜 테마인가 하면은 우리 최근에 뭐 두산 퓨얼생만 날아가고 LG화학 날아갈 때 수소 관련 테마로 지금 같이 엮여 있죠. 초고순도 수소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해서 수소 관련주로 엮여 있고 SK 뭐 밴드, 효성, 대한유화, 롯데, BP 이런 쪽에다가 납품하고 있으니까 좋은 기업이겠죠. 거기다가 실적이 어떤가 했더니 실적이 눈부시게 발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흑자가 꾸준히 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 평을 받고 사람들이 매수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라온 종목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을 사실 때는 제가 항상 말하죠. 넘어가면 사라. 위쪽에 보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고점이 있네요. 올라가지 못하는 저 능선. 26,000원대가 됩니다. 26,000원대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거래가 발생되면 신고가 쓰면서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시게 되면은 위쪽으로 뻥 뚫려서 올라갈 때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넘어갈 때 사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는 시점에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좋겠네요. 일단 지금은 아니다라고 정리합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신탁. 유튜브를 통해서 역시나 신규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골드펄스님이 보내주셨어요. 사도 될까요, 멘토님? 이제 이런 종목은 안 사시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뭐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인데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끼가 없고 굉장히 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당장 사기에는 조금 부담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이라던가 토지 신탁이 쪽인데 지금 계속 부동산 좀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출이자 자꾸 올라가고 있고 만약에 기준금리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부동산 쪽엔 타격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다 부동산 살 때는 거의 빚으로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구매력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게 이자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토지 신탁이 지금 당장에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있을까? 끼가 좀 없다 생각이 들고 지금 당장에는 역시 다른 종목들이 눈에 더 많이 밟히기 때문에요. 매수 유보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유보 의견 한국토지신탁도 지금은 아니다 정리합니다. 휠라홀딩스 문자로 들어와 있어요. 45,500원에 10%. 손실 구간이네요. 참 재미없는 흐름인데 매력은 있을까요? 홀딩스 관련주들이 전부 다 보시면은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의 투자 방법을 잘 모르시는데요. 홀딩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이제 주주죠.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배 구조를 가지면서 최상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많은 기업들이 돈을 벌면은 배당을 주거나 그 수익을 홀딩스 쪽으로 다 몰려서 오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런 기업들을 비싸게 사면은 좀 피곤해질 수가 있지만 싸게 사놨다라고 한다면 나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실적도 좋고 장기 투자한다는 관점을 봤을 때 이런 홀딩스 관련주 지난 2017년 보세요. 2017년에 보시면은 이렇게 바닥에 있던 종목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상승세를 타게 되면 무섭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서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 투자 방식에는 이런 홀딩스 사는 것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좋은 기업이긴 하고 사면 투자했을 때 장기 투자는 괜찮아 보이지만 저는 이런 기업보다 다른 기업들을 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유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담 시간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떤 기업이요? 라고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다음번에 한번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자, 휠라홀딩스 정리했고요. 이번에는 야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 중에 뭘 사면 좋을까요? 라고 연락이 왔어요. 또 문자로도 이녹스 첨단 소재 어떨까요? 이렇게 연락이 중복돼서 골라봤습니다. 어찌 판단하십니까? 사실 일단 뭐 둘 다 나쁘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데 일단은 최근에 거래량이라든지 끼를 좀 체크를 해본다면은 사실 이녹스 첨단 소재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녹스 첨단 소재는 보시게 되면은 뭐 회사가 PCB라고 하죠. 이 FPCB라고 돼 있잖아요. 이 PCB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도체 기판이라고 보면 돼요. 초록색 기판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 납땜 같은 거 할 때 보셨죠? 그런 기판 만들고 OLED 소재, 뭐 반도체 소재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런 관련주들 반도체가 올라갔다 하면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회사가 실적도 야스보다 훨씬 더 많이 벌고 있는 주가가 바닥이고 같은 느낌으로 봤을 때 저는 이녹스 첨단 소재가 훨씬 낫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야스도 보시게 되면은 나쁜 기업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 기업도 디스플레이 관련 제조업 장비들 만들고 있고 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왜 야스를 버렸나라고 하면은 역시나 끼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뭐 거래량도 통통 튀는 것도 없고 끼도 없고 거래 대금이 6억이죠. 근데 이녹스 첨단 소재는 37억입니다. 어떻게 더 나을지는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을까. 돈이 더 많이 몰리는 곳이니까 더 많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선택을 하자면 이녹스 첨단 소재를 선택하고요. 둘 다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스와 이녹스 첨단 소재 일단 매수 유보 의견입니다. 휴메딕스 보죠. 유튜버를 통해서 접수가 됐습니다. 23,800원에 10%. 바이오 치고 실적이 괜찮은데 중장기 보유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일단 지금 매수가가 얼마였는지를 제가 모르겠지만 23,800원이요. 23,800원이면은 지금 거의 뭐 이제 본전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사신 거 아니면 저는 장기 보유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휴메딕스도 회사 괜찮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봤던 제약 회사라든지 다른 회사들보다 다르죠. 실적이 증가하고 있죠. 돈은 버는데 바닥이 있다. 결국 얘는 인정받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져가셔도 좋다. 그리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까지 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서 15,000원까지 떨어진다면은 또는 17,000원까지만 떨어져도 굉장히 좋은 매수가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추가 매수 가능하니까 그냥 가져가 가시면 돼요. 올라가게 되면은 무섭게 올라갈 그 기업이기 때문에 떨어질 때 17,000원까지 빠졌다 해서 겁내지 마세요.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는 지금이 아니라 지금 양봉이 좀 빠져서 내려가게 되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역시나 21,000원이나 22,000원짜리가 좋아 보이니까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신규 매수는 22,000원짜리에서 가능 사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자분이라면 보유, 그리고 신규 매수는 조금 내려왔을 때 자리 잡아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휴메딕스 봤고요. 유튜브에서 하나 마이크론 두 분이 연락 주셨어요. 계속 사도 될까요? 최바다님 또 루피님의 질문인데요. 요거 사도 괜찮아요? 아니요, 이건 매수 유보 의견 그리고 금지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회사가 돈 잘 버는 건 맞아요. 뭐 400억에서 500억, 450억, 500억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회사가 돈을 계속 잘 벌고는 있으나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저렇게 돈을 벌면 올라가게 돼요. 근데 올라온 기업은 저거보다 더 벌어야 돼요. 사실은 1,000억, 2,000억 벌고 있어야 지금 올라온 주가가 설명이 되는데 돈은 지난번하고 똑같이 벌면서 주가만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자기 평가를 다 받고 있거나 또는 고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에서는 매수할 필요가 전혀 없다. 같은 돈을 벌 때 여기 바닥에 5,000원대 있었는데 지금 같은 돈을 버는데 1,000만원까지 올라가 있죠. 2배나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살 필요가 없다. 보유자들이 매도하기 딱 좋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유보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유보 의견 주셨습니다. S&T 모티브 문자와 유튜브 통해서 각각 접수가 됐고요. 75,600원 12%. 손실 구간이에요. 회사는 괜찮아 보이는데 들고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일단 75,000원에 사신 분께 제가 좋은 이야기를 못 해드리겠습니다. 뭐 늘 똑같죠. 이렇게 비싸게 사면은 고생하는 건 뭐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사서 고생한다. 제발 사서 고생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이런 자리들이에요. 딱 봐도 속 꽂혔잖아요. 이런 자리 사시게 되면은 빠져내려갑니다. 저게 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너무 환상에 젖어 있다 보면 이렇게 내려갈 때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빠질 때 그냥 망연자실하게 좀 쳐다만 보고 있게 되죠. 저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안 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도 눌림목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뭔가 지지를 받거나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디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가? 갭으로 뜬 자리죠. 여기 갭으로 뜬 자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빠지면은 반등이 나갈 수 있는데 그 반등 때 본전까지 온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일단 반등이 나올 때 사실 반등을 챙겨서 나오는 매매가 눌림목 매매입니다. 이런 자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반등 나오면 그때 반등시 매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 지금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유보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오늘도 굿바이 시간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종목이 많아서 마음 한켠이 무겁습니다. 내일 저희 주첸콜 시간 통해서 또 많은 종목들 다룰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면서 내일 다시 뵙죠.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